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민지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에서의 컴퓨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EC2 개요를 살펴보면서 EC2가 뭔지, EC2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 유형을 알아보고 어떻게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좋을지 가이드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서비스 및 기능까지도 이야기 드리면서 EC2 외에 다른 컴퓨팅 서비스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면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서버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실 텐데요.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 그리고 로드 밸런서와 같이 함께 쓰면 좋은 기능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C2 개요로 넘어가 보면요. EC2는 AWS 리전대의 물리서버에서 가상화 기술을 통해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와 가상 머신을 올려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처럼 서버 장비를 구매하고 기다리고 또 세팅하고 관리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필요할 때 수분 안에 여러분의 서버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EC2에서는 리눅스, 윈도우즈, 맥OS의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ARM 또는 X86의 CPU 옵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합의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매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 옵션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신다면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은 AMI라고 하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서버를 구축하실 때 OS를 설치하고 운영 환경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들이 AMI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MI를 통해 EC2 인스턴스 환경을 설정해 줬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저장소를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AWS에서는 인스턴스 스토어와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EBS,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스턴스 스토리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인스턴스에 바로 붙어있는 저장소이고 직접 붙어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타지 않아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인스턴스를 중지하시거나 종료하신다면 인스턴스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스토어를 임시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BS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BS는 외장 하드디스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인스턴스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EBS를 사용하셔야 하고 이런 경우에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때 EBS를 지원하는 인스턴스인지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EBS 볼륨은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쉽게 스냅샷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신다면 EC2 인스턴스 수명 주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인스턴스가 먼저 펜딩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 펜딩 상태일 때는 지정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서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결정되고 선택한 AMI를 통해 부팅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사용이 준비되면 러닝 상태인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컴퓨팅 요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 쓰고 또 필요 없을 때 끄면서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EC2 인스턴스 사용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더 이상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스턴스를 중지하거나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지되거나 종료된 상태에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EBS 볼륨에 대한 비용만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수명 주기와 과금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개발 및 테스트를 하는 워크로드에 인스턴스를 사용하신다면 출근할 때 인스턴스를 켜고 또 퇴근할 때 끄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비용 최적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쭉 정리해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환경에서 실행할지 AMI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MI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고요. 임시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면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EBS 볼륨을 생성하고 연결해서 연구 스토리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EC2 개요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WS에서는 400개가 넘는 조합으로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내 워크로드가 메모리, 컴퓨팅, 스토리지 등 어디에 최적화되어야 하는지, 또 GPU가 필요로 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좁혀나가실 수가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까지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유형의 EBS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조합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한다면 M5N 엑스라지와 같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표기 방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인스턴스 선택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M, 이것은 인스턴스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M은 범용 인스턴스를 의미를 하고 만약에 컴퓨팅 최적화된 인스턴스라면 C, 스토리지 최적화된 인스턴스라면 I나 D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숫자는 인스턴스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5세대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뒤의 알파벳은 추가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한다면 N, 그라비톤 프로세서로 구동된다면 G, 이렇게 표기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X라지는 인스턴스 크기를 나타내고 나노부터 32X라지까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 기능에서 그라비톤2 프로세서 기반의 인스턴스는 숫자 뒤에 G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라비톤2 프로세서 기반의 인스턴스는 현재 비교 가능한 세대의 X86 기반 인스턴스보다 최대 40%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배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메모리는 5배 빠르고 컴퓨팅 코어는 5배, 캐시는 2배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실 때 그라비톤2를 지원하는 인스턴스 유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컴파일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경우 꼭 호환성 테스트까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RDS나 엘라스틱 캐시 또는 오픈서치와 같은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그라비톤2를 지원하는 인스턴스 사용을 함께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스턴스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처음 AWS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가이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고려하신 하드웨어 사양이 있다면 이에 맞는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AWS 문서에 각 인스턴스 패밀리별 다양한 사용 사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워크로드에 어떤 인스턴스 패밀리가 적합한지 사례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는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WS에서 인스턴스 유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선택한 인스턴스로 테스트하고 또 운영해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바꾸고 최적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크기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X라지 기준으로 8X라지 크기의 인스턴스는 X라지 인스턴스보다 8배 높은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X라지가 8X라지보다 대략 8배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이해하고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했다면 지속적으로 인스턴스를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직접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최적화하실 수도 있지만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코스트 익스플로러와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스턴스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에서는 지난 14일간의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기반으로 적정 크기의 인스턴스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컴퓨트 옵티마이저에서는 워크로드의 패턴을 파악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EC2 인스턴스 및 EBS 볼륨 등 최적의 인스턴스 그리고 볼륨 유형 등을 알려줍니다. 이 두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용 최적화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의 또 다른 방법으로 EC2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4가지 구매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콘솔에 들어가셔서 인스턴스를 하나 띄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는 온디맨드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3년 약정을 통해서 온디맨드 가격의 최대 72%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구매 옵션입니다. 세이빙즈 플랜즈 같은 경우에는 1년 또는 3년 기간에 사용량에 대한 약정을 통해서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EC2뿐만 아니라 다른 AWS 컴퓨팅 서비스인 람다나 파게이트에 대해서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 클라우드 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들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옵션입니다. 리소스를 반환해야 할 때는 2분 전에 알림을 주기 때문에 알림이 오면 작업 중인 내용을 백업하고 다른 인스턴스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로직을 만든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구매 옵션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워크로드가 안정화되었고 또 꾸준히 사용하는 리소스가 있다면 예약 인스턴스와 세이빙즈 플랜즈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고 그 외에 변화가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온디맨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가 내결함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비용을 더 절감하시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 알고 계시면 유용한 관련 서비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ELB인데요.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신다면 대부분 함께 사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하는 로드 밸런서고
EC2 외에도 IP 주소 또는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 함수, 그리고 컨테이너로 여러분의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ELB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클래식 로드 밸런서, 이 4가지 유형의 로드 밸런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이전 세대 로드 밸런서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ELB는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드 밸런서의 용량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사용률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로드 밸런서이고 L7 레이어에서 트래픽을 라우팅할 때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L4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CP나 UDP에 대한 로드 밸런싱에 사용이 되고 초당 수백만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타사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로드 밸런서입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고 하신다면 EC2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해야 하는 몇 가지 작업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OS 환경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들을 수행하셔야 할 겁니다. 이럴 때 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쉘 스크립트 방식 또는 클라우드 이닛 명령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두면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이 스크립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 배포하실 텐데요. 이럴 때 동일한 설정을 일일이 해줘야 하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이때 시작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인스턴스 구성 작업들을 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사용되는 AMI 정보라든지 인스턴스 유형,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스토리지 구성 등의 인스턴스 구성 정보를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 템플릿은 특히 AWS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오토스케일링은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하는 기능도 있지만 비용 최적화를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리소스 그룹의 수요에 따라서 인스턴스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요청이 많아지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인스턴스 수를 늘리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인 인스턴스들은 주기적으로 ELB로부터 헬스 체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헬스 체크에 실패해서 비정상 인스턴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를 종료하고 정상 인스턴스로 교체하는 작업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시작 템플릿을 생각해 보신다면 비정상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작업과 수요에 맞게 인스턴스 수를 조정하는 작업 모두 방금 설명드렸던 시작 템플릿을 통해 수행되게 됩니다. 클라우드워치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과 리소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로그나 CPU 사용량, 메모리, 또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매트릭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라우드워치를 통해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또 로그나 매트릭에 대한 알림을 설정을 해서 이상 동작을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는 EC2뿐만 아니라 AWS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활용하시면 좋은 모니터링 도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AWS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면서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서비스 중에 시스템즈 매니저가 있습니다. AWS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운영 허브인데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쓰시면 좋은 기능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에 속하는 파라미터 스토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비밀번호나 구성 데이터들을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변수들을 코드에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키밸류 형태로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해두고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또 노드 관리 영역에 있는 run 커맨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인스턴스 구성을 원격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서 패키지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 모든 인스턴스에 직접 SSH로 접속하거나 베스턴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의한 명령어를 에이전트를 통해 EC2에 명령을 원격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EC2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컴퓨팅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컴퓨팅 세션에서는 EC2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컨테이너를 위한 서비스와 또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도 함께 사용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용을 계획 중이시라면 컨테이너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ECS나 EKS 사용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 또 그 위에서 동작하면서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한 CPU 그리고 메모리만 설정하면 되는 파게이트의 사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람다를 사용한다면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지 않고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AWS 서비스에서 이벤트 기반으로 트리거 되게 해서 실행되도록 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여러분의 서비스에 꼭 들어가 있을 컴퓨팅 서비스들과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서비스와 기능 외에도 이후에 메시지 큐나 S3, RDS 등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키텍처처럼 여러분의 아키텍처가 점점 확장되고 수백만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